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정상 혈당에서 당뇨 전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생활 속의 징후들과 검사 소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해보니 당뇨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야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할수록 매우 유리한 질병이 있는데요. 바로 당뇨입니다. 고혈압은 약을 먹으면 혈관의 탄력도를 조절해서 비교적 쉽게 혈압이 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는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이 매우 중요한 질병이거든요. 따라서 췌장의 베타 세포가 기능을 상실했거나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이미 그 효력을 많이 상실한, 즉 인슐린 저항성이 심각한 상태로 가버리면 약을 써도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질병이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당뇨야말로 일찍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슐린 수명의 자녀 기대 수명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잘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는 이런 상황일 때 반드시 체크를 하라, 주기적으로. 더불어 이런 상황을 가급적 피하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상 혈당에서 당뇨 전 단계 또는 당뇨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검사 소견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본인 가지고 있는 건강검진 결과지라든지 가끔 하시는 혈액검사 속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 대사증후군과 연계되어 있죠. 간 수치가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당뇨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허리둘레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장지방은 끊임없이 췌장의 베타세포의 염증인자를 뿜어내서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이 수년 이상 지속된다면 당뇨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혈액검사에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검사입니다. 우리가 당화혈색소나 공복혈당 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당뇨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우리 몸에 염증이 많아지면 이 염증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염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나타나는 글루타치온의 기능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감마 GTP 그리고 요산, 유릭 애시드가 높은 상황이라면 당뇨로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더불어 제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검사죠. 공복 인슐린과 공복 혈당을 재서 특정 상수로 나누어준 수치가 바로 호마 IR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2 이상이면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이하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가 있으면 인슐린 많으면 혈당이 떨어져야 되죠. 근데 인슐린이 많은데도 혈당이 높다는 것은 인슐린이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 이상이면 이때부터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살펴보면 췌장 효소 있습니다. 아밀라제, 리파제 같은 수치가 높은 분들은 추후에 췌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췌장 효소가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 있다면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측 인자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근육량이 낮고 체지방률이 높은 경우입니다.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체성 분석을 다 하게 되잖아요. 다 정상 범위가 있죠. 체지방률이 정상 범위보다 높다. 근육량이 정상 범위 내에서 낮은 쪽으로 가 있다. 바로 당뇨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활 습관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 당뇨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을 먹어야 기운이 나고 너무 힘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단 음식이다. 단 음식 의존증이 생겼다는 거고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 몸에 당을 잘 저장하지 못하는 당 부족 상태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징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식을 선택할 때는 무조건 빵이나 면에 손이 간다. 그리고 우리 인슐린이 가장 좋은 친구가 뭐죠? 운동입니다. 하루에 3,000보 이하로 걷거나 일주일에 운동 횟수가 3회 이하이면 당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서 우리 인슐린 호르몬이 재생이 되거든요. 근데 잠의 질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잠을 잤는데도 피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거나 수면 시간이 회복하기에는 짧은 거죠. 7시간 정도의 적정 수면을 취해주셔야 되고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등의 수면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췌장에 가장 큰 스트레스 주는 것 두 가지죠. 일주일에 3회 이상의 과도한 음주, 그 다음에
흡연입니다. 흡연 자체는 췌장에 스트레스 주는 단일인자 중에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살펴보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한 달에 일정 기간 이상의 집중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당뇨 전 단계, 당뇨로 가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인슐린은 굉장히 민감한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인슐린 호르몬과는 상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 있으면 인슐린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일주일 이상의 집중적인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받으면 당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상 혈당에서 당뇨 전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생활 속 징후들과 검사 결과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사 소견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리 발견하고 미리 배려했을 때 가장 결과가 좋은 것이 바로 당뇨와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입니다. 오늘도 인슐린 호르몬 기능을 잘 돌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